안녕하십니까. 지팡이 정의섭입니다. 설명절 잘들 보내셨죠? 이제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 당연하죠.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모든 건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건 정말 어때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사적으로. 자,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제가 출근길에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예요. 이제 사갖고 오는데 지하 3층에 주차하고 그 올라가면 바로 어때요? 상가가 나오고 상가 안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2,800원 하던 게 3,000원 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신경도 안 쓰다가 야 이게 200원이 금방 올랐네. 언제 오른 거야? 나한테 통보도 안 해주고 묘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대표님들 그런 경험 많으셨죠? 무심결에 뭐 사 먹는데 가격도 변하는 거야. 예. 짜장면과 변한 얘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뭐 짜장면 얼마 안 했잖아요. 지금은 또 짜장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변화하는 거죠. 예. 가격이 변한 거죠. 예. 쇼핑이 대대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 피부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대표님들도 다 이제 쇼핑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뭐 기본적인 거는 다 해야 되니까. 뭐 라면을 사던 뭐 과일을 사던 뭐를 아무튼 뭐 이렇게 사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대부분 뭐 재래시장이든 오프라인에서 슈퍼든 이런 데서 샀는데 지금은 거기를 가질 않아요, 저도. 그냥 온라인 앱을 딱 켜고 거기서 누르면 다음날 아침에 와 있던 며칠 뒤에 딱 집 앞에 문 앞에 나왔던 정말 편하더라고요. 세제 같은 거 무겁잖아요. 이런 거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사가지고 저기 차 트렁크에 넣어놨다가 갖고 올라올 날에도 어때 낑낑거리고 어쨌든 어때요? 엘리베이터 앞까지는 와야 되니까. 그리고 들고 와서 박스 들고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또 현관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거나 앱에서 누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물건 누르면 그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누르기만 하면 문 앞에 딱 와 있는 거야. 엄청 편한 거예요, 이거. 야, 이거 정말 많이 변하는구나. 옛날하고. 물론 이제 스마트폰도 지금 변했죠. 뭐 옛날은 뭐 상상도 못 하던 거를. 대표님들도 아마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변화를. 이 변화는 좋아도 싫어도 원해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든 변하게 돼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저도 변했어요. 외모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어제의 생각과 오늘 제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그런데 대표님들이 이 변화가 좋으세요, 싫으세요? 이게 극명하게 이게 뭐 어떤 게 뭐 건수 그 사안별로 다 틀리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건 제 경험입니다. 이제 환갑 전후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좋은 거는 거의 없어요. 변하는 게 다 싫어. 웬만한 건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변한 거 다 싫은 거야. 조금은 좀 뭐 안 좋아도 변하지 않는 그것이 좋아요. 이게 이제 한갑전으로 제 의식이 그렇게 막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다 거부감이 있는 거야. 아마 대표님들은 어떠실지 몰라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다 싫습니다. 변하는 게.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무조건 변하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세상을 사는다는 자체가 이 변화에 익숙해져야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기간 기간의 변화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장기간 기간도 엄청 많이 변했어요. 2008년에 처음 시행을 했죠. 법은 2007년 제정이 되고 이때는 어때요? 무조건이에요. 하고 싶으면 누구든 해라. 정부에서 권장도 하고 광고 이렇게 표지도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막 배포도 하고 무조건 해. 이거 돈 버는 거야. 정부에서 어때요? 보증하는 일이야 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이제 정부 정책이 확장 정책인 거예요. 전부 다. 2008년 이때부터 이후에는 전부 다 규제가 아예 없었어요. 회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렇게나 하면 돼. 아무렇게나 하면. 돈 그냥 쓸어 담으면 돼.
이게 이제 정부가 광고하는 광고 전단지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왜? 이때는 얼마 없었거든. 그러니까 장기화 기간을 빨리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도 많이 하고 했던 시기가 이때예요. 예. 법 시행도 2008년 때. 이러고 나서 조금 이제 한 4년쯤 지나니까, 많이 이제 장기화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예. 늘어나니까 어때요? 잘해야 되는 거로 바뀐 거예요. 2012년부터는. 그냥 하면 안 돼. 왜? 갑자기 영리가, 비영리로 바뀌었네? 면세 사업자가 비과세 사업자로 바뀌는 거고, 사업자 등록증이 고유번호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러면서 슬슬 뭐 이렇게 시군구에서 규제하는 것들이 나와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규제하는 것들도 나오고, 또 선생님들도 어때요? 생파들이 또 근로자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면 됐는데, 지금 2012년이 되면서부터는 잘해야 되는 거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정비를 시작을 해요. 정부가 조금씩. 그래서 규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하진 않았어요. 2012년 이때만 해도. 웬만한 건 다 넘어갔으니까. 그냥, 이거, 왜? 감독하시는 분들이나 정비하시는 분들 잘 몰랐어. 계속 어때요? 그냥 시작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할만했죠, 이때도. 이게 이제 한 4년쯤 더 지나니까, 2016년쯤 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얘기가 틀려져요. 180도 옛날과 이때와 이제 8년 정도 지난 거죠. 시점에서는 어때요? 얘기가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회계도 막 생겨요. 인건비 지출비율도 이때 막 나오기 시작하는 말들인 거예요. 예, 심지어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시설이잖아요. 이 시설은 어때요? 본격적으로 회계 기준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이렇게 바꿔가지고 감사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규제가. 예.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관리 시대가 된 거야. 정부가 장기화 기간을 이렇게 울타리 안에 놔두고 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2016년도 시점이에요. 16년도 시점. 그러니까 4년 단위로 변하죠? 거의. 예. 처벌을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어때요? 굉장히 처벌이 심해진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전반적인 경향은 아니었고. 그러다가 이제 4년 지나면 2020년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2026년으로 확 뛰어요. 지금으로. 예. 왜 그럴까요? 요 중간에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큰 일이. 사회적으로. 뭘까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2020년 요 시점이 이제 막 변화의 어떤 정점을 타야 되는데 지정제, 갱신제가 시작되는 해거든요. 그때부터가. 근데 어때요? 이게 코로나가 생겨버렸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던 것들이 유야무야가 된 거야. 그리고선 살짝 쉰 거예요. 그리고 2025년 거쳐서 지금 2026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요,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지금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대표님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1월 달에도 막 여기저기 현주소 다니고 그래요. 예, 나온 분들도 많고. 지도 점검도 별 이상한 걸 다 요구하기도 하고. 여태까지 없던 것들. 근데 이게 원래 없던 게 아니라 원래의 규칙과 원칙에는 있던 내용들이에요. 있던 내용들을 여태까지는 다 어때?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이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원칙대로 해라. 그게 저희도 어때요? 원칙대로 자꾸 원칙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속성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한결같이 이제 좀 이렇게 학자분들이든 정부 관리든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왜? 장기요양 기간이 좋은 거니까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이 지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사견이라서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때 2026년부터는 어때요? 대표님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질 거다. 즉 기존의 이 변화의 패턴 외에 아주 굉장히 큰 변화의 패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통합돌봄, 통합제가 이 얘기죠. 이것도 어때요? 아직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3월달 되면 다음 달 돼야 이제 이걸 하니까. 아직 어떻게든지 구체적인 안도 없는 거예요. 해봐야 알아. 누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그래도 이제 지정받으신 분들도 있고 있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2026년부터는 이 장기요양 보험 자체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자체가
큰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예전부터 제가 2026년 얘기 많이 했죠. 언제까지? 2028년까지 이 변화는 아마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90년, 29년이나 30년쯤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을 거예요. 장기화한 기관들이. 이제 그 변화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장기화한 기관들은 지금 기존에. 뭐 변화는 당연하잖아요. 장기화한 기관도 제가 볼 땐 그렇게 갈 겁니다. 예, 좋든 싫든 저는 싫어요. 예, 대표님들도 아마 대부분 싫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장기화한 기관을 업으로 삼으면 그 싫은 거에 어때요? 변화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적응하고 예, 준비를 좀 하셔야만 해요. 그럼 이 적응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적응이냐? 배워야 돼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예,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야? 이걸 갖다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예. 그 저희도 이제 이런 걸 자꾸 교육하려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뭐 재무회계도 교육해야 되고 노무도 교육해야 되고 왜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대행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표님들이 호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키오스크 모르면 밥 못 먹잖아요 지금. 키오스크 모르고 예. 키오스크 안 쓰고 나 밥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데도 있죠. 식당 많죠, 아직도. 근데 점점점 키오스크가 대체될 거는 아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일부 대표님들은 어때요? 배우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다 떠먹여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일부 어때요? 일부 지금 어떤 분들은 다 어때요? 기관의 업무를 다 통째로 맡기시죠. 예, 직원한테 맡기는 건 그나마 나아요. 직원은 통제하니까. 외부 사람, 외부 영업사원들한테, 심지어는 어때요? 뭐, 여기서는 그런 얘기 못하니까, 뭐, 별걸 다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다 웬만한 건 전화로 하려고 하고.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배우셔야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챗GPT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싫은데, 싫죠? 지금 저도 이거 싫다 그랬잖아요. 아까에도. 챗GPT 그거 뭐 배우는 게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안 배우면 안 되니까 죽어라고 배우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나요? 뭐. 그리고 배워서 어때요? 이 변화에 나를 맞춰가야만 해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와는 오늘이 딴판이에요. 여기 지금 지팡이 튜브에 나오는 내용들도 처음 제가 3, 4년 전에 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다시 어때요? 바꿔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이게 항상 뭐든지 보셔야 돼요, 날짜가. 이게 언제 얘기한 거지? 이게 언제적 규칙이야? 규칙도 어때요? 2020년의 규칙과 2026년의 규칙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정부에서 발표된 문서라도 2020년 문서야. 그럼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버려야 되는 문서인 거예요. 2026년자 뭐 새로운 게 있어? 법도 그렇잖아요. 개정된 게 있으면 개정된 거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아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어때요? 기관을 변화시켜야 돼요. 기관을 지금 변화된 이런 어떤 규제나 감독에 맞춰서 장기화한 내 기관을, 대표님의 기관을 그것에 맞춰서 변화시켜야만 해요. 안 그러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변화를 해가야만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어때요? 힘을 길러야 돼요. 대표님들이 힘이 있어야만 해요. 첫째로는 내 기관이 커야 돼요. 작아서는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현지서나 나오는데 100명 이상 기관만 현지서 나와. 이런 거 없어요. 50명은 넘어야 현지서 나와. 이런 것도 없습니다. 10명짜리 장기화한 방문요양에도 현지서 나갑니다. 공생은 작잖아요. 9베드니까. 9베드는 안 나와? 이거 있어요? 아니죠. 예, 공생도 많이 현지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봐주질 않는데 작은 거는 원천적으로 어때요?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 변화에 적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 지팡이도 다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상반기 내에 이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대표님들도 이런 변화에 빠르게 어때요? 적응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